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민속야담입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전주의 작은 마을에 이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선비는 무척 가난하였지만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 참 행복하였지요. 아내는 다정하고 상냥하였고 성실하고 따뜻한 이선비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부부였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금슬 좋은 부부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아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것이었지요. 아, 세월도 참 야속하구나. 나이가 들면서 이선비가 부부의 정을 나누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밤에 재미를 갖지 못하니 참으로 무료하구나. 찰떡궁합이었던 남편과 잠자리를 못한 지 어느덧 5해가 지나가니 아내의 속상함은 점점 커졌지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었기에 쓴소리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마음속 불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내 한양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오겠소. 이번엔 보름 정도 걸리겠소. 보고 싶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선비는 아내의 뺨을 쓰다듬으며 한양으로 항문을 닦으러 떠났지요. 이전 같았으면 남편과 떨어지는 것이 싫어 눈물을 흘렸을 아내였겠지만 자네 구실도 못하는 서방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젠 그가 가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요. 이제는 그저 허전하기만 하였답니다. 이선비가 집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안 그래도 우울한 기분이 더 우울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혹시 비가 그칠 때까지 신세 좀 져도 되겠습니까? 한 약재 장수가 후다닥 들어오더니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쫄딱 맞은 것이 안타깝긴 하였지만 혼자 있는 집에 낯선 사내를 들일 수는 없었지요. 아무리 남편이 원망스러워도 그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도 하나인데다 남편이 며칠간 집을 비워 집에 들일 수가 없소이다. 아, 부인. 이대로 비를 맞았다간 약재가 다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시오. 다 큰 사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비니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약재 장수에게 방을 내어주고 말았지요. 남녀 칠세부동석이라 하였거늘 이래도 되는 것일까? 아내는 죄를 짓는 것만 같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좁은 방 안에 약재 장수의 기척이 들리는데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었지요. 참자 참자 하며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번엔 또 약재 장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으니 건장한 체격이 드러났는데 그게 또 무척 든든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더 이상 한 방에 있을 수가 없구나. 아내는 방에서 나와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지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속하게도 비는 그치지 않았지요. 방에선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약재 장수는 잠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자야 하지 않겠소? 아내는 2인분의 밥을 차려 방으로 향했지요. 식사하시지요. 방문을 연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재 장수가 깊이 잠들어 있는데 더운 방 때문인지 옷을 벗어 젖힌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바지 사이로 불뚝 솟아오른 것이 보였지요. 저게 사내의 기둥이로구나. 아내는 오랜만에 보는 건장한 모습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구경만 하자.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곧이어 방이 후끈후끈해지니 약재 장수가 잠결에 옷을 더 풀기 시작했지요. 아, 저 건장한 모습이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구경만 하려 했었지만
저 모습을 보고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약재장수 옆에 누웠지요. 얼마나 그리웠던 사내의 기둥입니까? 아, 속옷이 벗겨진 약재장수의 물건은 생각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구경만 하려 했건만 저 거대한 물건을 보고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옷을 훌러덩 벗고 약재장수의 위에 올라탔지요. 아, 얼마나 그리웠던 사내의 물건입니까?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입에선 비명이 절로 터져 나왔으며 엉덩이는 자지러졌답니다. 서방에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한참을 흔들며 제 깊은 곳에 넣고 또 넣으며 오랜만에 욕정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인, 아, 너무 격했나 봅니다. 약재장수가 잠에서 깨고 말았지요. 화들짝 놀라 몸을 떨어뜨리려는데 웬일인지 약재장수가 놔주지 않고 아내를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약재장수도 붉어진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풀린 눈으로 뜨거운 숨을 내뱉는 부인을 보자 금세 흥분한 것이었지요. 약재장수는 거칠게 부인을 눕히고 올라타서는 입을 맞추고 그러고선 깊은 곳을 손가락으로 헤집는데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부인은 눈까지 뒤집으며 바들바들 떠는 것이었지요. 약재장수도 급했는지, 얼른 넣어야겠습니다. 약재장수는 좁고 깊은 곳에 제 물건을 쏙 밀어 넣었지요. 어찌나 짜릿한지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도 잔뜩 느꼈는지 물이 쏟아져 나와 이불을 흠뻑 적셨지요. 그렇게 둘은 가뜩이나 뜨거운 방을 밤새 더 뜨겁게 만들었답니다. 둘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빗소리를 배경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에 대하여, 삶의 애환에 대하여. 다음 날 어느새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약재장수는 집을 나설 채비를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남편이 보름 뒤에 오는데 그때까지 여기서 지내지 않겠소? 저야 좋죠, 부인. 외롭지 않게 이야기 상대나 되어 주시오. 아내는 이제 죄스러운 마음보다는 5년간 쌓인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또 약재장수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선비가 돌아왔을 때 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부부를 위한 일이야. 그렇게 합리화했지요. 그렇게 이선비가 없는 보름간 아내는 약재장수와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밤마다 아내는 자지러지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어느덧 이선비가 돌아오기 하루 전이 되었지요. 약재장수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만 조심히 가시오. 다음에 여기를 지나시면 이 집에 꼭 들러주시오. 네. 부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내는 약재장수와 아쉬운 작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선비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아내를 껴안고 속삭였지요. 부인, 너무 보고 싶었소. 별일 없었소. 그럼요, 서방님. 잘 다녀오셨어요?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선비를 맞이하였습니다.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이선비를 보고 있자니 살짝 미안해졌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지요. 그날 밤 아내는 약재장수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있던 이선비에게 다가가 입술을 맞추며 말을 걸었지요. 여보, 하하, 당신이 먼저 다가온 게 참 오랜만이오. 내 오늘 애써 보겠소. 이선비는 입이 귀에 걸려서는 아내를 끌어안았답니다. 하지만 신은 왜 착한 이선비를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요? 물건은 여전히 단단해지지 않았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축 처져서 물렁한 것이 아무리 넣으려 해도 들어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아내의 기대는 금세 식어버렸고 이선비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 누운 아내를 보며 이선비는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지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다니. 너무 속상하고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것도 미안한데 부부의 정까지 나누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선비는 아내에게 들릴까봐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슬픔은 베개가 다 젖을 정도였지요. 다음 날 아침 복잡한 마음을 지우려 산책을 하던 이선비는 우연히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내내 눈물을 흘려서 그런 걸까요? 친구는 이선비를 보자마자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묻는 것이었지요. 이선비는 너무나 창피하였지만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더 이상 부부의 정을 나누기가 어렵네. 어찌나 속상한지 이 나이에 눈물이 나오더군.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거 고치는 약이 있지 않은가? 의원에 가보게. 나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치료를 받겠는가. 아주 미칠 지경이네. 내가 듣기로는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네. 친구의 말을 들은 이선비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청도 태안 어느 산에 보랏빛 꽃이 피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꽃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된다는 것이었지요. 다만 산 이름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답니다. 하지만 이선비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꽃을 찾기까지 고생스럽겠지만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었지요.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인사한 후 곧장 태안으로 떠났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면 남의 집 담벼락에 기대어 쪽잠을 자고 다시 걸었고 배가 고프면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으며 배를 채웠지요.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다리에 힘이 없어 자꾸 넘어지는데 빨리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싶어 멈추지 않았지요. 기면서까지 앞으로 나아가니 여드레가 지나 태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고생을 하며 도착하였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태안에는 산이 20개가 넘었지요. 앞이 막막하였지만 주춤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산이 어찌나 가파른지 숨이 턱 막혀왔지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활짝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냈지요. 그렇게 산을 하나 둘, 16번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은 다 터져 피투성이가 되고 다리에는 감각이 사라졌지요. 아, 그럼에도 보랏빛 꽃은커녕 그냥 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속은 걸까? 싶었지만 또 어찌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끝까지는 해보아야 했지요. 그러던 중 산중턱에서 한 깊은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에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이선비는 지치기도 하였고 잠도 깰 겸 골짜기의 물에 얼굴을 푹 담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신령이 제 하소연을 들은 것일까요? 물속 깊은 곳에 보랏빛 꽃이 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 헛것이 보이는 걸까? 뺨을 탁탁 치고 다시 고개를 들이밀었는데 어라, 여전히 보랏빛 꽃이 있는 것이었지요. 말도 안 돼. 이선비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꽃이 물속에서 피다니. 이선비는 깊은 곳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깊은지 꽃을 손에 쥐기도 전에 숨이 차는 것이었지요. 아, 이 보랏빛 꽃을 따기가 왜 이리 어려운 것일까? 10번쯤 숨이 넘어갈 고비를 지나고 나서야 가까스로 꽃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당장 보랏빛 꽃을 먹어보니 진정 몸에서
힘이 솟고 기력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선비는 너무 기뻐 펄쩍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후다닥 옷을 입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신의 장난일까요? 하루가 지나자 기력이 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흐물흐물한 물건은 단단해지지 않았지요. 아내는 서운했지만 이선비를 다독여 줬답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구나. 꽃의 효과는 단 하루뿐이었던 것이로구나. 이선비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이선비는 다시 모든 산의 골짜기를 뒤지고 뒤져 보랏빛 꽃백송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아내가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니 기분은 좋기만 했지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8해가 지나고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아니, 서방님, 이게 도대체. 아내는 이선비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귀신 같은 몰골이었지요. 어찌나 고생을 하였는지 볼이 움푹 패이고 온몸이 삐쩍 마른 것이었습니다. 잠도 못 잤는지 눈밑은 시커매져서는 자신을 보고 해 웃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이선비의 극진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을 두고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너무나 후회가 되었지요. 그 욕정 하나 채워주지 못했다고 미워하고 배신하다니. 마음이 아려와 아내는 이선비를 껴안고 엉엉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서방님. 그날 밤 이선비는 보랏빛 꽃을 먹은 후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력은 금세 회복되었고 아내와 오랜만에 깊은 정을 나눌 수 있었지요. 아,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내는 실로 오랜만에 남편 품에서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졌지요. 아내는 행복한 눈빛으로 이선비를 바라보며 이선비 품에 안겼답니다. 둘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고 아침 해가 밝도록 운우지정을 나누었지요. 그날 이후 이선비는 매일같이 보랏빛 꽃을 먹고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도 얼굴이 밝아지며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개운하였답니다. 시간이 흘러 꽃 백송이를 다 먹어버렸지만 둘의 사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지요. 이선비의 기력이 떨어져도 이제 아내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답니다. 부부의 정보다 귀한 남편의 굳건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당신만 있으면 그것으로 좋카오, 서방님. 그렇게 둘은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한편 지나갈 때 집에 들르겠다던 약재 장수는 평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약재 장수는 약재가 망가진다는 핑계로 비 오는 날마다 여인 혼자 있는 집을 찾아가 유혹하던 파렴치한 놈이었던 것이었지요. 옆마을에서도 그 짓거리를 하다가 남편에게 들켜 곤장을 30대나 맞고 평생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인생입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애그보호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집 지붕 위에 앉은 까마귀까지도 귀엽게 보인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함을 의미한답니다. 이선비의 아내가 뒤늦게라도 이를 깨달아 부부가 행복해졌지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에만 너무 집중하여 그들의 장점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단점마저도 사랑해버린다면 무척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